안녕하세요. 이문영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다음 파트 떠볼게요. 편물은 두 장이 됐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두 장을 뜨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반드시 두 장이 같은 단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겉뜨기를 뜰 차례, 겉뜨기 뜰 차례죠. 실이 이렇게 오른쪽에 오게 배치를 해서 봤을 때 겉뜨기 면이 보이면 겉뜨기를 할 차례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겉뜨기 뜰 차례에서 멈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합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실이 더 길게 남아있는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쭉 겉뜨기를 떠서 한 단을 떠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은 우리가 이렇게 편물을 돌려서 안 뜨기 뜨잖아요. 안 뜨기 뜨지 않고요. 이렇게 다음 편물을 겉뜨기 뜰 차례잖아요. 얘를 이어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고 저는 컨티넨탈로 좀 뜰게요. 그래서 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편물에. 근데 이 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 실에 달려 있는 실로 계속해서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이 좀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잡아당겨 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고정을 좀 한 상태에서 척후를 떠줘야 여기가 붕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뜰 상태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을 제가 잡고 있어요, 이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양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컨티넨탈이 아닌 분들 똑같이 이렇게 잡고 뜨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왼손으로 살짝 고정을 해주고 나서 실을 감고 실을 고정을 안 하면 이게 한없이 늘어나 버리겠죠. 그래서 감고 얘를 겉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요. 안 잡으면 꼭 잡고 떠주세요. 왼손으로. 자, 그럼 한번 잡고 떠볼게요. 안 잡고 떠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다시 컨티넨탈일 때는 양손, 그러니까 왼손으로 실을 걸기 때문에 오른손이 노니까 오른손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오른손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왼손으로 아무 손가락이나로 잡아주세요. 고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컨티넨탈 습관이 나와버렸는데 코바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못한다. 그럼 그냥 이렇게 바늘에다가 걸쳐서 검지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얘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계속 당기면서 누르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고정만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바늘로 겉뜨기를 딱 합니다. 근데 그때 너무 세게 눌러서 얘가 안 늘어나면 안 되겠죠. 늘어날 정도로 해주시고 겉뜨기 감아서 떠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실이 또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계속 잡아당겨서 좀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고정한 채로 다음 거를 또 뜹니다. 이렇게 여기는 바짝 이 실을 바짝 당기면서 떠주세요. 처음에 연결할 때는 여기가 벌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힘을 받아서 성글게 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코드를 끌어와서 약간의 벌어짐이 좀 생겨요. 그래서 바짝 당겨서 뜨셔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코드를 다 잡아당기기 때문에 늘어진다는 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당겨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뜨던 실 가지고 쭉 겉뜨기로 나머지를 뜨면 되겠죠. 컨티넨탈로 얼른 좀 떠볼게요. 이 실은 꼬투리 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실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실이 구분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한 번씩 당겨서 놔주시면 되고요. 미끄러운 실일수록 이 실이 자꾸 미끄러지면서 코가 커져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쭉 다 겉뜨기로 뜹니다. 편물이 바늘이 메탈인데 무거워요. 지금 줄이 길어서 밑으로 처지니까 편물이 불편합니다. 자, 달리고 쭉 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연결하면 원형이 되잖아요. 그리고
겉뜨기 차례에서 하시면 겉뜨기가 밖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안뜨기에서 하시면 안뜨기가 밖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깨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원형 뜨기로 바꾸면서 옆선 부분에 바느질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원형 뜨기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따로 바느질을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봉제보다 편물이 좋은 점이라면 원형 뜨기가 가능하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뜨면 끝까지 다 떴죠. 그리고 나면 바늘을 좀 치우고 이제 여기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편만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짠. 저는 지금 줄이 길어요. 이게 줄을 케이블을 교체해서 쓰는 건데 저는 이거 구매를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굉장히 귀찮고 줄을 계속 사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좀 오래 썼거든요. 근데 쓰면서 계속 불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자, 실이 또 꼬였네요. 실볼이 이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을 좀 정리를 하고 떠야 편하니까 정리 한번 싹 해서 자, 이렇게 실 걸림이 없어야 편하겠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시작 지점을 기억을 해야 시작 지점에서부터 코를 막아가 나갈 수 있어 나중에. 그래서 시작 지점에는 마커라고 부르는 녀석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그 첫 여기도 똑같이 첫 코를 힘을 바짝 주고 여기는 늘어진 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뜨시면 돼요. 이렇게 바짝 힘 좀 주시면서 첫 코랑 두 번째 코도 좀 바짝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은 쭉쭉 다시 겉뜨기로 뜨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극초보를 제가 겉뜨기와 안뜨기 연습을 하시라고 한 디자인이라 메리아스였어요. 근데 원형뜨기가 되는 순간 편물을 돌리는 일이 이제는 없어요. 계속 나선형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겉뜨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는 겉뜨기 연습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뜨기 연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안뜨기로 저는 옷을 초보 때 이제 컨티넨탈 연습을 하느라고 아예 안뜨기로 옷을 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뜨기 연습을 따로 추가로 해주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안뜨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뜨기가 속도가 안 올라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나선형으로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까지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이제 연결을 해주면 입어볼 수가 있잖아요. 겨드랑이 이렇게 연결된 지점부터는 한 10cm 정도 이상만 뜨시면 입어서 핏이랑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입어보고 내가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 탑다운 스타일은 입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바늘을 이제 작은 걸 쓰시는 분들은 바늘을 여러 개 끼워야 입어볼 수 있겠죠. 내 몸이 그렇게 생각만큼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통아저씨처럼 막 몸 접어서 넣을 순 없죠. 바늘 이거 코 다 파지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역시 여기 연결 부위가 이제 뜰 차례가 되죠. 그러면 얘가 코가 제가 자꾸 당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보면 비정상적으로 좀 줄어들었죠. 여기가 요거는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너무 잡아당기면 지금 제가 너무 잡아당겨서 여기 코가 이렇게 찌그러졌죠. 얘는 좀 매만져줘야 돼요. 요 늘어진 실을 약간 보내서 늘려줘야 돼요. 이 실로 이렇게 여기가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든 데를 살짝 살짝 당겨주세요. 살짝 살짝. 그러면 정상적으로 좀 커진답니다. 자, 정상이 됐죠. 이제 이렇게 너무 쪼그라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조금 뜨신 다음에 이 실을 여기 가장자리 부분 다른 안쪽에 요런 안뜨기 코 같은 데다가 걸어서 한번 묶어 놓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을 시키시고
초보들은 뜨는 거를 저는 권장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옆선에 마커를 구태여 꼭 끼워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그 습관을 좀 들여주는 게 좋으니까 초보분들은 옆선에도 마커를 하나 껴주시는 게 좋고요. 시작 마커와 옆선 마커는 색상을 다르게 써주셔야 혼동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마커에다 뭔가 막 장식을 달기도 했었어요. 근데 전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컬러를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컬러가 다 똑같은데요. 막 이러면 저는 살짝 폴리시 같은 것도 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매번 모든 다 컬러를 막 살 수는 없잖아요. 폴리시 칠해서 잘 말리면 또 괜찮습니다. 끼고 쓸만해요. 옆선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여기 이 늘어진 실은 꼭 여기다가 묶어주는 행위 같은 걸 하셔서 고정을 한번 해주세요. 아예 지금 실 처리를 하셔도 좋고요. 실 처리는 요 사이사이로 숨기는 방법을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 실 숨기기도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제는 원형 뜨기가 됐기 때문에 원하는 길이까지 그냥 쭉 뜨시면 돼요. 입어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입어보고 내 실이 허락하고 내 마음이 허락하는 길이까지 뜨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뜨는 린넨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그 스팀을 세탁하고 스팀을 주고 나서 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좀 늘어나요. 아래 방향으로 많이 스팀을 주기 때문에 이 코를 좀 정렬하면서 아래쪽으로 당겨서 스팀을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입었을 때 약간 짧다 싶은 느낌으로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요거는 이 실을 사용하실 분들에게 드리는 그 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뜨신 다음에 이제 코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를 막는 거를 일단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코는 정상적으로 이 바늘을 사용해서 막게 되면 약간 우는 듯한 이렇게 프릴처럼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그런 단이 돼버린답니다. 저희가 성글게 뜨기 위해서 바늘을 키워서 떴잖아요. 그래서 이 바늘로 코를 막지 마시고요. 처음에 코 잡을 때 썼던 바늘 있죠. 5.5mm 바늘을 사용해서 코를 막아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정갈하게 코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너무 꽉꽉 힘줘서 막으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자기 편물 느낌을 툭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일부러 그 브라운을 처음에는 거의 맞춰서 막았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말 때 살짝 힘을 빼고 막았어요. 그래서 살짝 물결치는 느낌으로 마감을 일부러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늘을 다르게 써서 조금 키워서 마감을 하면 다른 효과를 가져와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해지면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 흉하게 너덜거리는 느낌이 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꼼수를 틀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그런 응용, 꼼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꼼수는 사용하되 과하지만 않게 써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요걸로 제가 코를 막는 걸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코를 똑같이 겉뜨기로 하나, 두 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떠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두 코 중에 뒤에 있는 코 있죠. 이 바늘은 지금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7mm 굵은 바늘에 껴져 있는 코를 이렇게 5.5mm 작은 바늘로 두 코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코를 들어 올릴 건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왼쪽의 바늘을 이용을 합니다. 도구를. 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세요. 자, 아래에서 찔러서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쭉쭉쭉쭉 갈 건데 앞으로 그냥 가버리면 얘가 빠지겠죠.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오른손 검지를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얘한테. 이렇게 살짝 브레이크 걸어주시는데 세게 걸지 말고요. 얘가 바늘 끝으로 튀어나가는 것만 막아주는 느낌이에요. 살짝 고정해 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같이 가야 돼요. 안 같이 가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밖으로 빠지는 건 막아주셔야 돼요.
여기쯤에서 고정하면 안 나가겠죠. 그리고 얘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왼손을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젖히면, 이렇게 코 사이로 아까 전에 우리가 검지로 고정한 아이가 보여요. 얘를 뺍니다. 그리고 왼바늘에 걸쳤던 코도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코 하나가 걸려요. 걸리면서 다이하죠. 안녕,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바늘에 맞게 다시 줄여서 이렇게 핏감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행위를 반복해야 돼요. 자, 하나 더 뜨시고요. 그리고 다시 뒤에서 들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검지로 고정하고요. 축축축축축 움직여서 빼줍니다. 빼주시고 빼고요. 그러면 투다이 했죠. 여기 보면 머리 따은 모양이 살짝 보이죠. 이게 기본 코막음이에요. 이 코막음을 지금 제가 기본 영상은 당연히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코막음이 5.5mm 바늘을 사용하면서 위에가 많이 줄어들어서 제 코, 이 폭이 옆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늘을 7mm가 아닌 5.5mm를 사용해서 막은 거고요. 여기를 살짝 밑단이 퍼지는 느낌, 미미한 A라인을 내고 싶다. 그러면 6mm 바늘을 사용하거나 뭐 그러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그래도 극초보를 벗어나서 힘 조절이 어느 정도 된다면 5.5mm를 갖고도 여기를 더 키워서 뜨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바늘은 5.5 혹은 6 정도의 바늘로 하시고요. 5mm는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작아지면 이거 옷 입을 때 굉장히 여기는 이 기본 코막음이라는 녀석은 신축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을 때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기본 스킬만 가지고 이 슬리브리스 탑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몸에 핏한 옷을 뜰 때는 여기 다른 기법을 사용을 하시는 걸 다 권장해요. 네,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극초보적인 기법만을 쓰기 때문에 이 방법이고요. 바늘을 사용을 바꿔주시면 더 넉넉하게 바늘 요 마감, 코마감이 되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세요. 지금 요 정도 사이즈는 제 사이즈예요. 여기 보시면 코 간격이 맞게 위에 캡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덜너덜하지 않은 약간 퍼짐이 없는 상태로 마감이 된답니다. 요 코막음도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의 그 응용을 좀 담아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부분이기도 해요. 아까 맨 처음 우리 시작할 때도 일부러 코를 타이트하게 잡음으로써 꼬문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융통성을 더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코 막음에도 역시 같이 적용을 해야만 한다는 거. 성글게 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 성글게 뜨지 않아도 바늘을 크게 사용해서 불편함을 막아준다거나 하는 그런 조금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는 밑단을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쭉 지난번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끝부분 설명이 잘못해서 잘렸어요. 그래서 영상이 2개가 됐는데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코막음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코막음은 사실상은 진짜 마지막에 하는 일이고 그 전에 이 어깨 연결을 해야 우리가 입어볼 수 있죠. 입어봐야 내 몸에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길이를 떠줘야 예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어깨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또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다른 건 해놓고 요 돗바늘 준비를 안 했어요. 이번에는 돗바늘이 필요해요. 돗바늘 보통 사은품으로 우리 많이 봤죠. 이렇게 실에 맞는 굵기의 돗바늘을 쓰시면 편리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끝에 우리가 꼬투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물을 보시면 여기는 반대편에 꼬투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각각의 끝에 꼬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꼬투리를 사용해서 여기를 바느질을 해줄 건데 한쪽 면만 보셔도 되니까 이번엔 이쪽 먼저 해볼게요. 자, 풀러주시고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실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반 이렇게 접어주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자, 실이 달린 쪽이 아니라 실이 안 달린 쪽 반대편을 봐야 돼요. 근데 저는 핀을 여기 꽂는 걸 잊었어요. 여기는 부랴부랴 꽂았는데 여기는 또 잊어버렸네요. 보시면 핀이 꽂혀 있으면 요 핀이 꽂힌 자리까지만 바느질을 하면 된다는 표시를 제가 미리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폭 부분은 저는 약간 좀 줄인다고 생각해서 한 코를 줄였어요. 이전에 브라운 나시는 9코를 했고요. 얘는 지금 8코예요. 그리고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도 똑같이 핀이 달려 있다고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요, 보시면 여기 가장자리 보시면 이렇게 말려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 말려 들어간 곳에도 머리 따옴 모양이 못생기게 보여요. 그렇죠? 좀 많이 못생겼어요. 이 못생긴 녀석도 코예요. 그래서 여기도 활용을 해야 된답니다. 자, 여기 맨 아래쪽에 보면 요 물결이 보이고요. 물결 위에 코가 이렇게 겉뜨기 모양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바느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 옆으로 돌아가서 못난이랑 같이 돼 있죠. 여기가 맨 아래에 겉뜨기 고리 체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고리가 좀 찌그러졌으니까 위에 고리를 좀 펴야 돼요. 여기가 위에 고리거든요. 여기 아래 두 번째 고리를 이렇게 2개를 떠주세요. 그래서 통과를 촉 시켜요. 이렇게 걸리죠. 그런 다음엔 다시 아래로 와서 여기 맨 마지막 코는 그냥 무시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물결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조명이 돌아간 것 같아서. 자, 여기 돌아간 녀석 말고 여기 물결이 보이죠? 물결 요거 촉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물결 주위에서 잘 보시고 물결 부분 첫 코가 얘예요. 보시면 맨 아래 겉뜨기 모양이 보이죠? 이 겉뜨기 바로 위에 요게 아래 겉뜨기예요. 아래 겉뜨기 위를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러고 통과. 자, 그리고 여기 간격을 적당하게 너무 꽉 당기진 마시고요. 약간 여유롭게 냅두고 그 다음은 여기 보면 우리 바느질한 게 이거예요. 요 녀석이거든요. 당겨서 보고 여기도 물결 또 있죠. 물결 맨 아래 체인이고 아래 체인 윗부분을 이렇게 찔러서 뜹니다. 다시 잡아 당겨 주시고요. 그러면 옆에 지그재그로 여기 모양이 생겨요. 자, 너무 힘껏 당기진 마세요. 그래서 지금 성글게 우리가 떴기 때문에 그 성근 느낌 밑에 겉뜨기 모양의 길이와 지금 생겨난 이 모양을 길이를 맞춰주시면 자연스럽고 예쁘게 돼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냥 꼬매세요. 편하게, 마음 편한 그런 기법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극초보의 시간이니까요. 자, 또 물결이 있죠. 여기 물결. 그리고 얘가 첫 번째 체인, 바로 머리 위를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뜨고요. 실 당겨줍니다. 짠. 그럼 여기 또 이렇게 체인이 생기는데 모양 정리 살짝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보이죠? 그리고 다시 다음 여기 물결 입고 첫 번째 체인이에요. 위를 먼지가 좀 있어서 자꾸 킁킁거립니다. 이렇게 또 2개를 맨 아래 체인을 뜨는 게 아니고 위에 체인을 떠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혹은 맨 아래 체인을 떠도 사실상은 상관이 없어요. 맨 아래 체인을 뜨게 되면 여기에 생기는 시접 부분 있죠. 시접 부분이 좀 더 얇아져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시접을 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가 아니라 이렇게 아래 여기를 찌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걸 선호해요. 근데 이거를 밑에 게 사실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여기다가 극초보분들은 찌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저는 이 아래쪽을 좀 더 선호해요.
그래서 어깨선에 배김이 없이 좀 더 얇게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쭉 다시 실이 위에 달려 있으니 들어 올리고 하니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실이 위에 달려 있어요. 그럼 아래로 찌를 차례예요. 아래 다시 잡고 요게 바느질한 실을 이렇게 당겨 보면 보이죠? 요거예요. 아,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요 녀석이 지금 우리가 바느질한 실이에요. 그러면 다시 아래에 두 번째 여기죠. 요 녀석은 잘 안 보이고 막 찌그러지기 때문에 위를 찌른다고 했어요. 얘는 근데 좀 잘 보이네요. 위를 찌르고 이렇게. 자, 어깨선이 연결이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하지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방법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냥 자 지금 겉과 겉을 이렇게 저는 바느질을 했잖아요. 이렇게 바느질이 아니라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안과 아니고 겉이죠. 겉하고 겉을 마주대서 위 가장자리를 감침질로 쭉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핀하고 핀만 그냥 잘 맞게 맞춰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깨선 바느질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나시로 슬리브리스로 이렇게 어깨선을 작게 바느질을 하지만 좀 소매를 어깨를 덮게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는 더 길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길게 바느질로 쭉 해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여기를 바느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어깨선 부분이 둔탁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스팀으로 슉슉 해주면 좀 더 편안하게 펴진답니다. 그리고 요 바느질로 매트리스 스티치라고 부르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둘이 펼쳐진 상태로 바느질이 되기 때문에 느낌이 더 편하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결로 겉뜨기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감침질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이 녀석을 요 체인을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만든다고 해서 매트리스 스티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끝까지 쭉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깨선이 양쪽이 다 연결이 되고 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몸판도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옷이 뭔가 느낌이 입어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더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옆선 10cm 정도 뜬 다음에는 바늘 2개 혹은 긴 바늘을 꿰어 주신 다음에 입어보세요. 입어보는 거에 박하시면 더 완성도가 낮아요. 내가 입어보는 걸 즐거워하고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자주 입어서 느낌을 봐줘야 돼요. 바늘이 이렇게 좀 비싼 바늘을 사용을 하셔도 입었을 때 느낌은 확 틀려요. 근데 저렴한 이런 이 고무 튜브 바늘을 끼게 되면 여기가 더 힘이 뻗쳐요. 이렇게. 그래서 성글게 뜨니까 조금 나을 것 같지만 얘가 힘이 있으니까 옷이 좀 그렇고요. 또 메탈 바늘을 매달게 되면 이 메탈의 스테인리스 부분이 굉장히 묵직해서 옷이 처져요. 처지면서 옷 형태가 변해요. 그래서 10cm를 떴을 때 그리고 20cm를 떴을 때 입어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계속 떠나가는 건데 그런 것도 경험이 자꾸 늘어나면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스승은 경험이죠. 쭉쭉 떠나가셔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 실 이것저것 사용하셔서 한번 떠보세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원피스 좀 짧게 트셔서 크롭으로 원피스 위에 어깨 가리개로 걸치셔도 좋겠죠. 소매 조금 더 떠줘서. 그리고 혹은 그냥 길게 떠서 뭐 그 일반 탑으로 입으셔도 되고 더 많이 길게 떠서 뭐 원피스처럼 입을 수도 있겠죠.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위만 결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 뜬 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이런데 나중에 세탁까지 하게 되고 나면 이 실은 이 녀석처럼 똑같은 방법의 코스만 차이가 나는 녀석을 세탁을 하고 스팀을 쬐주면서 목선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성글게 뜨면서 또 일자로 떴던 옷이 이렇게 놀랍게도 곡선을 지닌 의상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꼼수를 사용해서 극초보가 옷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옷들은 굉장히 많은,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곡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곡선을 맞춰서 모두 다 깎아내고 조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늘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패턴이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편물은 신축성이, 편물, 이 대바늘 뜨기 편물이죠. 코바늘 편물 말고요. 대바늘 뜨기의 경우에는 신축성도 좋고 특히나 이렇게 성글게 뜨면서 굉장히 유연한 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감겼을 때 그냥 그 박스 모양인 그 뭐랄까 푸대자루 같은 걸 덮었어도 몸에 감기면서 옷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쉬운 방법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이렇게 극초보 썸머 탑을 만들어 봤어요. 아직 완성은 제가 오트밀은 완성을 못했지만 완성 또 해서 사진을 찍어서 또 업로드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예쁜 실, 조금 독특한 실을 사용하시면 더 예쁜 옷이 완성이 되니까 한번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패를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풀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뜨셔서 뜨리니에서 이제 뜨리니 다음은 뜨른인가요? 그렇게 자라나겠죠. 그래서 숙련자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고수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제가 여기를 좀 잡아당겨 놨어요. 그래서 늘어났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판을 작게 썼었고요. 자, 설명이 좀 많았죠. 반복적인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극초보 썸머 여름이 아니죠. 린넨 썸머탑 예쁘게 완성해 보시고 완성하시면 저한테도 자랑해 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